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고양소노 대 한국가스공사. 고양소노는 최근 리그 흐름에서 공수 양면의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팀의 핵심 전력인 이정현이 허벅지 타박상으로 전력에서 빠지며 경기 운영의 균형이 흔들리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정현은 시즌 평균 14.2점, 3.1리바운드, 4.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소노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해온 선수로 그의 결장은 팀의 세트 오펜스에서 볼 핸들링과 외곽 득점 균형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손창환 감독은 이정현의 공백을 홈경기, 이동엽, 조은우의 조합을 통해 활동량과 트랜지션 중심으로 메우겠다고 밝히며 수비 조직력보다 템포와 공격 기회 창출에 중점을 둔 전술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에서도 빠른 템포는 유지되고 있으나 공격 효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클러치 구간에서 주도권을 놓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직전 서울 SK전에서도 2쿼터 중반까지 큰 리드를 잡고도 뒷심 부족으로 역전패를 당하며 홈 7연패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력 문제보다는 에이스 부재 속 운영 완성도의 결여가 만든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주축 로스터 전원이 정상 가동되는 상황에서 팀 조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 라거나와 닉 퍼킨스가 골밑을 중심으로 꾸준한 생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샘 조세프 벨랑겔의 볼 배급과 전현우의 외곽 지원이 더해지며 팀 전체의 활동량이 살아나고 있다. 강혁 감독 체제에서 한국가스공사는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수비 압박 중심의 플레이를 고집하는데 이는 최근 경기들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공격 효율 자체는 리그 하위권 수준이지만 리바운드에서의 집중력과 자유투 유도 비율 측면에서는 꾸준히 리그 평균을 웃돌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SK전에서는 경기 막판까지 승부를 몰고 가는 집중력을 보여주며 팀 사기를 끌어올렸다. 이런 흐름은 원정 경기에서도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상대팀이 주전 자원의 결장으로 공격 밸런스가 흔들릴 때 후반 집중력을 통해 경기를 접전으로 몰고 가는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맞대결에서 소노는 홈에서 연패를 끊어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안고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정현의 결장으로 인한 공격 효율 저하와 수비 전환 속도의 저하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팀 내 컨디션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전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상대의 외곽 성공률 억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소노의 빠른 템포가 경기 전체의 리듬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존재하나 결정적인 순간 외곽 득점 처리 능력의 차이가 총득점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경기 초반 페이스 유지보다 후반 집중력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노가 승리를 가져가더라도 승부는 근소한 차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짙다. 언더 양상 속 고양 소노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정관장. 서울 SK는 시즌 초반 흔들렸던 경기력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하프코트 공격과 후반 수비 집중력을 앞세워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70점대 초반에 머물며 수비 효율이 특히 돋보인다. 자밀 원희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드 공략과 함께 3점 슛빈도 정확도 모두 리그 중상위권에 해당하며 턴오버 관리가 우수해 상대의 압박 수비에도 흔들림이 적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며 페이스를 낮춰 후반전에 상대의 득점을 줄이는 전략이 일관되어 있다. 홈에서는 4쿼터 수비 집중으로 상대의 팀 야투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흐름을 장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력 면에서는 대부분의 주전이 정상 가동될 전망으로 노장 자원들의 출전 시간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흐름이 느려지는 특성상 SK는 단기간 폭발적인 득점보다는 꾸준한 압박 수비를 통한 리듬 유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최근 소노전에서도 70점대 초반 득실 점수로 승리를 거두며 자신들의 전형적인 저득점 경기 패턴을 재현한 바 있다. 안양 정관장은 시즌 평균 득점 70점대 중반, 실점 70점 초반으로 수비 농구를 특징으로 하며 앞선에서 박지훈과 변준영이 이끄는 압박 수비와 외국인 선수 조니 오브라이언트, 브라이스 워싱턴의 공수 밸런스가 팀의 기반을 이룬다. 특히 LG전에서 보여준 72-56 완승처럼 수비 집중도가 높을 때는 리그 최상위권 팀을 제압할 정도의 경기력을 선보인다. 하지만 외곽이 막히는 순간 공격 전개가 정체되며
KT전과 KCC전에서처럼 상대의 집요한 수비의 클러치 타임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원정에서는 실점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연속 경기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가 후반부 효율 저하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풀 전력으로 출전하지만 연속 고강도 경기를 치른 직후라는 점에서 페이스 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변준영과 박지훈의 공격 전개 속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오브라이언트 워싱턴 조합마저 수비에 집중하며 공격 리듬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서울 SK의 수비가 정관장의 외곽 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면 상대의 공격 전개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두 팀은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으며 모두 140점대 중반 이하의 경기로 마무리됐다. 서로의 수비 조직력이 단단해지고 경기 페이스가 느려지는 구조 속에서 이번에도 로우 스코어 흐름의 재현 가능성이 높다. 서울 SK는 홈 수비를 기반으로 정관장의 공격 효율을 제한하며 접전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정관장은 외곽 성공률이 일정 수준 유지될 경우 근소한 격차를 유지할 수 있으나 SK의 수비 전환 속도와 리바운드 밸런스에 밀린다면 공격 흐름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빠른 전개의 득점전보다는 절제된 하프코트 운영과 치열한 수비 교환전이 될 가능성이 크며 초반보다는 후반의 경기 흐름이 결정될 여지가 크다. 두 팀 모두 공격 전개보다는 실책 최소화에 집중할 것이고 경기 내내 접전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언더 양상 속 서울 SK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삼성화재. 인천 대한항공 전보스는 여전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정지석과 임재영의 결장으로 측면 공격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두 선수의 부재로 만들어진 공백은 러셀과 곽승석의 공격 점유율 증가로 이어졌으며 중앙에서는 김민재와 김규민의 속공 점유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한 선수가 구축하는 중앙 위주의 전개는 팀이 공격 루트를 단순화하더라도 리시브 안정성과 서브 집중력을 유지하게 만든다. 블로킹 라인에서도 김규민의 라인 컨트롤이 돋보이고 리시브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박지훈의 투입은 공수 밸런스 회복에 일정한 효과를 주고 있다. 다만 러셀이 공격의 중심을 전부 짊어진 형태가 되어 고득점 전개로 이어진다는 장점과 동시에 체력 소모에 따른 후반 세트 효율 저하라는 한계 또한 선명하다. 팀 전체의 속공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사이드 옵션이 제한되면서 상대의 블로킹의 집중 견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현실적 부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과 서브 득점력은 홈코트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다.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는 감독 대행 체제의 안정 속에서 조직력이 이전보다 개선된 흐름이다. 아이를 중심으로 한 공격 흐름이 살아나면서 점유율 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우진이 보조 득점을 꾸준히 올리며 지원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노재욱 세터의 가동으로 속도가 믿는 전개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 전체적인 공격 성공률이 상승했다. 다만 리시브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랠리 유지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의 강서브에 흔들릴 때 세트 내 리듬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드러난다. 블로킹 효율은 다소 낮지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리듬을 유지하며 세트 후반 승부에서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조직적 완성도가 높아졌으나 서브 리턴이 무너지는 구간이 길어질 경우 경기의 주도권은 다시 대한항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맞대결의 양상은 대한항공이 초반부터 강력한 서브로 삼성화재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며 주도권을 잡는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화재는 아이의 화력을 앞세워 세트마다 동률 상황을 만들겠지만 리시브 불안이 길어질 경우 빠르게 점수가 벌어질 수 있다. 대한항공이 정지석과 임재영의 결장에도 중앙 완성도와 러셀의 집중력이 유지된다면 승부의 균형은 홈팀 쪽으로 기운다. 경기 템포가 빠르게 흘러가기는 어렵고 세트당 득점이 높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버 양상 속 대한항공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정관장 대 도로공사. 대전 정관장은 주전 세터 염혜선의 복귀로 팀 조직력이 확실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세트 템포가 맞지 않아 공격 효율이 떨어졌던 부분이 안정되며 인쿠시를 중심으로 한 좌우 공격 분배가 살아나고 있다. 염혜선 특유의 빠른 볼 배합이 정호영, 박은진 라인과 맞물리면서 득점 루트의 다양성이 확보된 점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력의 핵심이 복귀했음에도 리시브 라인의 불안정성과 블로킹에서 나타나는 높이 열세는 여전하다.
박혜민과 이선우가 수비에서 집중력을 되찾았지만 후위 대처 속도는 김천 도로공사에 비해 다소 느린 편이다. 공격 전환 속도에서 순간적인 맥이 끊기는 장면이 잦아 긴 랠리에서 밀리는 경향이 남아있다. 염혜선 복귀로 팀 밸런스는 호전되었으나 세트 중반 이후 서브 리턴 정확도가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점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김천 도로공사는 전반적으로 탄탄한 경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모마가 공격의 중심에서 고른 득점을 이어가며 송은채와 이혜은이 후위 공격에서도 힘을 보태는 구조다. 배은하가 어깨 부상에서 회복해 교대 출전하며 센터 라인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김세빈이 리그 최상위 수준의 블로킹을 유지하면서 높이 싸움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세터 이윤정의 볼 분배도 안정적이며 팀 전반의 공격 효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관장은 리시브 흐트러짐 이후 속공 전개에서 뚜렷한 구심점을 잡지 못하는 반면 도로공사는 랠리가 길어질수록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양팀 모두 세터라인에서 안정된 운영을 보여줄 전망이지만 네트 위 높이 경쟁에서는 도로공사의 손이 다소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점수 흐름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기보다는 세트 초반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 예상되지만 블로킹과 후위 수비 완성도의 차이가 누적될 경우 중반 이후 경기 주도권은 도로공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관장은 세트마다 염혜선을 중심으로 공격을 다양화하겠지만 장기 랠리 대비 체력 부담이 커질 경우 득점 효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도로공사는 모마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득점 루트 운영과 미들 라인의 균형감으로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세트 간 점수차가 크지 않더라도 흐름에서는 도로공사의 우세가 예상된다. 언더 양상 속 대전 정관장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